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거의 분위기는 3대3 동점골까지 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 결론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문재인 후보에게 아직까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깨알같이 챙겨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지지율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실시가 됐습니다.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냐라 별개랑 그래도 뭐 누가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이 결과 문재인 후보가 54.0%, 안철수 후보가 30.1%,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 두 후보는 1.8, 0점인데 이 칼럼 앞서서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세 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세 군데 모두 다 박빙이 나왔는데 당선 가능성을 묻는 것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선 이유, 이게 어떻게 분석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선호도는 내가 누굴 좋아하느냐를 얘기하는 거라면 당선 가능성은 남들이 누굴 좋아할까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보면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대세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수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세다. 왜냐하면 단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개월 동안 1위자를 굳혀왔었고 30% 밑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문재인 후보는 단단하다. 네, 단단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지지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단한, 뭘 해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콘크리트 지지율, 결집력 강한 지지율, 적극 투표층 이런 것이 아니라 금방 올라왔기 때문에 마치 안희정 전 지사가 그랬던 것처럼 또 언제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과자 포장 안에 든 질소처럼. 그렇죠. 질소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지만 지금 당장 저렇게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적에는 문 후보가 54, 안철수 후보가 30 굉장히 큰 차이를 벌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투표장을 가서 찍어주겠다라는 사람이 저쪽엔 단단하게 있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진 하지만 꼭 반드시 달려가서 찍을지 안 찍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는 심리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수치만 본다면 문 후보 쪽에서 굉장히 고무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이제 대세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오늘 29일 남았습니까? 뭐 실수를 하나 이렇게 삐끗하면 그냥 언제든지 확 빠질 수 있는 전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후보는 좀 실수를 해도 막 댓글 달아주고 이런 지지층들이 분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결집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불안한 급등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아직은 더 단단하다. 단단하죠. 그런 의미다. 송건 변호사님. 내가 영어로 할 테니까 그 해석 좀 해주세요. 왜 또 영어로 하세요, 갑자기? 오늘의 이 대선 상황을 예. 제가 좀 정리 좀 해봤으면 해서 유권자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좀 생각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팽팽했다는 자체가 국가 전체를 보면 굉장히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텐션, 긴장감. 예, 둘이가 팽팽하게 지금 접전이잖아요. 그 텐션인데. 아는 단어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우리도 유도해주고. 창조경제. 아니죠. 창의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네거티브보다는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남북관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를테면 그저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우리 이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잖아요. 아이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요즘에. 그랬더니 당장 잘 나가는 안철수 후보가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게 살아있는 이 텐션 관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정책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문재인 후보가 당장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아니면 좀 더 보완하겠다. 당장 실현할 게 이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한 4개, 5개만 돼봐요. 그러면 당장 선거 끝나면 우리한테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김진영께 조금 불만이 있죠, 사실은. 그 표정이 좀 불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상황실장님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봐갖고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텐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좀 발굴해서 좀 싸움을 하게 해서 우리한테 좋은 안을 만들게 유도해야죠. 그 점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거나 두 사람 사이에 이런 팽팽한 긴장관계가 진짜 언론이나 우리 채널A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좀 좋은 이 창조적인 이 대선 전국이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해주세요. 예. 하여튼 나오신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혼내시는 분인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두 후보가 창조적인 정책 발표하면 대선 상황 실장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충실하게 보도를 해드리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그것처럼 기가 막힌 역할이 어디 있어요? 앞서 한번 하시죠. 그 역할을 후보들께서 해주세요. 이런 정책 내주시길 바라면서